중국과 러시아가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경제 5개 나라 모임체죠. 이 브릭스를 이 서방 진영의 G7이라든지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체제에 맞서는 강력한 정치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도했지만 인도와 브라질 등의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시진핑 주석은 첫날 포럼에 예고도 없이 돌연불참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브릭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가 회원국 대거 확대 여부 그리고 서방 강대국에 대한 맞대응 같은 이런 중국과 러시아 등이 제기한 이슈 문제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인도와 브라질 등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브릭스의 외연 확장은 사실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젠다였습니다. 시 주석은 브릭스 경제 포럼에서 왕원타워 중국 상무부장이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서 어떤 나라는 패권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여러 나라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도전에 대응하고 모든 국가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우리는 브릭스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브릭스 플러스 모델을 도입해서 확대 과정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서 브릭스의 외연 확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현재 20여 개 국가가 브릭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중국은 모든 국가가 브릭스 협력 메커니즘에 합류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브릭스를 대거 확장하면서 사실상의 반미 연대 체제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도와 브라질은 빈 동맹 노선을 고수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브릭스는 G7이나 G20의 대항마가 아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경쟁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이날 연설에서도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한 이후에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그러면서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는 등 관계가 좋지 않고 서방의 공급망 탈중국 정책으로 수혜 국가로 꼽히고 있는 인도의 모디 총리는 한술 더 떠가지고 튼튼한 공급망을 위해서는 투명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서로 협력해서 전 세계 특히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의 몫을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면서 이 중국의 뒤통수를 노린 것입니다.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언론은 모디 총리가 언급한 튼튼한 공급망은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주도하고 인도가 참여한 공급망 전략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제조업에 있어서 중국 의존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어서 인도가 수년 안에 세계의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 조만간 인도는 5조 달러 규모의 경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날을 세웠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브릭스 회원국을 확대하기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인도와 브라질 그리고 남아공이 반서방 블록을 형성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과 맞서기 위한 시진핑의 국가연합 결성 계획은 성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달러 패권 도전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로부터 전쟁 범죄자로 낙인 찍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서 탈달러화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면서 브릭스가 G7보다 경제적으로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푸틴은 이어서 브릭스 국가들이 회원국 간의 교역에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그러면서 탈달러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브릭스가 세계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누적 점유율이 26% 달했다 그러면서 브릭스 5개국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 리더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탈달러 움직임은 오히려 브릭스 전반의 신용만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신용평가업체인 피치는 러시아 노출을 이유로 해가지고 브릭스 국가들이 설립한 신개발은행, 그러니까 NDB 채권의 신용등급을 AA 플러스에서 AA로 하향 조정하면서 전망도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또한 브릭스 달러가 글로벌 통화의 지위를 달성하려면 자본시장의 깊이라든지 태환 통화 관리 시스템, 또 무역 송장 발행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결국 푸틴이 주장한 탈달러화는 시진핑도 적극 찬성 의사를 표시했지만 역시 인도와 브라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묵살되었고 주된 토의 사항에서조차 배제되면서 이 푸틴과 시진핑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전체 의견을 담은 이골리 선언문이 아니라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 개막식에 참석해가지고 연설할 예정이었던 이 시진핑 주석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돌연 불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르헤 과하르도 전 주중 멕시코 대사는 신문들이 윤전기를 멈춰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일부 전문가들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놀라움과 궁금증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만큼 시 주석의 비즈니스 포럼 불참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 브릭스 회의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중국 당국은 불참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공식 설명도 하지 않았고 중국 외교부 역시 포럼 불참 사실을 언급하지도 않은 채 왕타워 중국 상무부장이 연설문을 대독했음에도 마치 시 주석이 직접 연설한 것처럼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시진핑의 가장 큰 수건 과제였던 브릭스 확대가 무산된 것에 대한 이 불만의 표시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점입니다. 특히 인도의 모디 총리가 브릭스가 중국의 동무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은 데다가 브릭스를 주도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한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 심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시진핑의 포럼 불참과 함께 이 브릭스 회의에서 단연 화제가 되었던 것은 푸틴이 화상으로 진행한 연설이 더빙한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한 것입니다. 푸틴은 녹화 연설에서 자국 곡물과 비료 수출 제재로 국제 식량 안보가 위태로워졌다 그러면서 서방의 제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화상 연설은 얼굴만 푸틴 대통령이었지 목소리가 달라서 더빙 연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실제 연설이 재생되니까 일부 청중들은 웅성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화상 녹화 연설에 푸틴 대통령이 아닌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입혀져 있었다 그러면서 더빙 연설의 배경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녹화 연설을 보내기 직전에 멘트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제기했고 반러 진영에서는 굴욕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번 일이 행사장의 단순 음향사고라는 주장들도 있지만 국가 정상의 연설을 영어 등 이런 타국어도 아니라 모국어로 다시 더빙했다는 점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꿈꿨던 어젠다들이 다 무산되는 치욕을 겪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이 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